자, 오늘 네. 첫 썸남에 관련된 이야기고, 죽은 자를 마음에 두면 안 된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네. 네, 어떤 거를 겪으셨고, 또 그걸로 인해서 네. 되게 많은 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시작해 주세요. 아, 네. 어, Let's get it. 네. Let's get it. 제가, 첫 썸남이 생겼어요. 21살 때 일이고요. 어, 이거는 이 제목을 그렇게 짓긴 했는데, 죽은 자를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는 더 붙여서, 예. 그 죽은 자의 집착? 아, 죽은 자가 이라고 얘기를 얼마나 해야 될 것 집착이 같아요. 센지. 네, 근데 이게 좀 결말이 애매해가지고 그냥 저의 추측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제가 그 돌토커 때문에 이제 집을 옮기게 되고 나서 예. 집을 옮기게 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어요. 엄청 이쁜 그 스테이크도 팔고 파스타도 팔고 뭐 이런 음식점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급하게 친구가 이제 여기서 일을 할래라고 얘기를 해서 일을 하게 된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땐가? 원래 그 가게에 사장님 말고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저까지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매니저라는 분이 오신 거예요. 매니저분이 오셨는데 원래 거기서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네네네.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잠깐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이제 재활까지 하고 이제 퇴원을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분을 처음 보는 거였죠. 근데 되게 첫인상이 좀 슬퍼 보이고 좀 이렇게 챙겨주고 싶고 약간 모성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오, 사람한테. 예. 모성애 자극. 네, 약간 이렇게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예, 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러고 이제 거기 아르바이트생들이랑 사장님이랑 전부 다 괜찮아? 잘 쉬다 왔어? 몸 괜찮아요?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엄청 심하게 아팠던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 좀 더 챙겨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총 3개월. 그러고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같이, 같은 타임에 그 매니저분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제가 제일 가까이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바 쪽도 제가 맡아서 했고, 홀도 맡아서 했고, 그리고 주방 보조까지 제가 좀 멀티로 일을 했었거든요. 오, 예. 그래서 이게 또 층고가 이제 3층까지 있는 데인데 아르바이트생이 3명이다 보니까 홀을 포함해서 이제 멀티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했던 거예요. 그게 저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돈을 좀 더 준다고 하니까 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랑 아르바이트생들이랑 이제 매니저분하고 이제 제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좀 잘 챙겨주셨어요. 그러다가 한 2주쯤 정도 됐을 때 그 매니저분이 저한테 또이야 너는 정말 열심히 사는 앤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면서 예. 알게 모르게 좀 챙겨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제 뭐 밥을 먹는데 왜 브레이크 타임 때 이제 밥을 먹는데 그 뭐 이제 그 볶음밥 위에 계란을 하나 더 얹어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밥 먹을 때 반찬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제 앞으로 당겨주신다든지 그런 사소한 친절을 베푸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만 계속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서 그 애정에 대한 그런 감정이나 관심에 대한 감정에 대해 제가 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거의 보통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다른 데서 뭐 일을 또 해보면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거를 봤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야,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의 반응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거기 사장님이랑 아르바이트생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거를 아예 모른 척하고 약간 좀 모른 척? 모른 척을 한다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약 올리는 게 아니고 예, 좀 모른 척하고 좀 저한테 좀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저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가 약간 좀 경고 아닌 경고? 약간 좀 걱정스러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뭐 사람이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뭐 딱히 무슨 이유가 있겠냐.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매니저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저한테 잘해주는 표면적인 그거에 이제 좀 끌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가게 자체가 휴무인 일이 있어요. 휴무 날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아무도 출근을 안 하는데 저한테 그 매니저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차 한잔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제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오고 또 그 다음 휴무 때는 영화를 볼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영화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손도 좀 이렇게 영화 보면서 이렇게 손도 좀 잡게 되고 예, 이게 예. 내 생애 첫 썸인가? 이러면서 이런 좀 저는 설레고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잖아요. 그래서 그 일하는 직원들이나 사장님한테는 티를 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가게에서는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대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밖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선을 그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휴무날 되면은 이제 계속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또이야 만나자, 뭐 그, 이러면서. 또야 예. 만나자 이러면서 이제 휴무날에는 당연히 그 매니저님하고 이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자리 소개시켜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니까 이제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나 요새 이 약간 좀 묘한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이 매니저분 어떤 사람이야? 이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한참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참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머뭇머뭇 거리는 거 있잖아. 무슨 비밀이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계속 재촉을 했어요. 뭔 얘긴데 얘기를 해야 알지. 난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되게 고민하다가 그냥 그분한테 들어. 내가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분한테 들으래요. 그 매니저분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엄청 어려운 얘기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나중에 차차 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랑 이제 총 3번의 데이트를 했던 거죠, 제가. 총 3번의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 휴무가 됐는데 그분이 자동차 극장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한낮에. 낮에? 한낮에 자동차 극장을 가자고 얘기를 해서, 예. 나는 낮에 자동차 극장도 하는구나. 보통 이제 밤에 자동차 극장이 하잖아요. 그런데 낮에 가자고 하길래 제가, 낮에도 자동차 극장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밤이 될 때까지 자동차 극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예. 밤에 자동차 극장을 갈 수 있다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죠. 상식적으로. 응, 응, 응.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차도 없고 자동차 극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몰라서 밤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는데. 예. 예. 혹시 거기 그래서, 남산 아닌가? 남산 앞에 있던 거? 그거 아닌가? 어, 많으니까요. 아, 곳곳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자동차 극장에 가자고 얘기를 해서 이제 낮에는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낮부터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길거리를 걸을 때 제가 좀 수줍음이 많아서 손을 잡고 걷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3번밖에 데이트를 안 했고 길거리에서 손잡고 걸어 다니는 거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혹시나 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예. 그래서 사귀는 사이가 아니니까. 썸이니까, 썸 단계니까. 근데 그분이 손을 이렇게 잡으시는데, 약간, 한기가 든다 그래야 되나? 손을 잡는데 예. 손이 따뜻한데 차가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른손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 오른쪽만 뭔가 이렇게 한기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러면서 이제 카페 가서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뭔가 좀 살짝 누군가 계속 쳐다보는 것 같고 예.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알 수 없는 무슨 시선이 느껴지거나 이러면은 약간 ADHD 겪는 사람처럼 좀 산만해져요. 이렇게 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얘기에 집중도 잘 안 되고 좀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 오빠가 오늘따라 왜 그러냐면서 평소랑 좀 다른 것 같다면서 무슨 일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해가 질 때쯤이 돼가지고 한 7시인가 8시인가? 그때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늦은 시간이었어요. 해가 지고 나서의 시간이었는데 이제 거기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인데. 그래서 자동차 극장을 가려고 하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 매니저분이 차를 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또이야 여기 잠깐 있어. 내가 저기 공용주차장에 차를 대놨는데 이제 차 빼가지고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매니저분이 차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차를 몰고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차가 이거는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차의 브랜드나 차의 생김새나 그 차의 연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밝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고 차는 굴러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차가 되게 옛날 아반떼 같은 느낌 아시죠? 예. 구화방. 뭐 흰색에 약간 까만 줄 같은 거 쳐져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오래된 승용차?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차를 끌고 나와서 저보고 타라고 하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 또이야 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창문 돌려서 내리는 거 있잖아요. 돌려서 내리는 거? 네, 창문 돌려서 내리는 거. 그게 몇 년도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제가 21살 때니까 7년 전이죠. 7년 전이면 그래도 돌리는 거는 더 훨씬 옛날 건데. 예. 네, 돌리는 차여서 그분이 내려서 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차 쪽에 가서 이렇게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예.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두워도 차 안은 보이잖아요. 선텐을 진하게 하지 않은 이상. 그쵸. 그 차 옆에 누가 타 있는 거예요. 예? 차 문을 잡고 이렇게 딱 봤는데 안에 누가 타 있는 거예요. 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데이트를 하는데 누군가를 따라 데리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누가 있는데 저보고 옆에 타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문을 열었어요. 아, 뭐 내가 잘못 본 건가? 네, 그분이 뭐야? 하면서? 앉아있는 게 이렇게 네. 여기서 이렇게 보여서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문을 네. 열었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탔어요. 탔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조금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 뒤에서. 안에서? 예. 네, 차 안에서 차 뒤쪽에서 뭔가 시선이 느껴져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뒤로 쳐다보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서워. 뭐야, 이거. 예. 갑자기 뒤에서 이런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뒤를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어우, 무섭다. 예.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거는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뒤를 못 쳐다보고 그냥 앞만 보고 있었어요. 그냥 그 매니저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들리고 그냥 앞만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몸을 좀 심하게 떨고 있었나 봐요. 손이랑 막 이렇게 막 덜덜덜덜 떨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잡은과 동시에 그 소리가 끊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주변에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면서 이제 보통 자동차 극장이라는 데를 제가 살면서 딱 3번 가봤거든요. 예. 근데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그 자동차 극장이 보통 한산한 데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산에 아무것도 없는 네, 한산한 곳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이렇게 달려가지고 가는 그런 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빛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계속 뒤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제가 수시로. 예. 뭔가 또 있을까봐. 예. 뒤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차 뒤 트렁크 있잖아요. 근데 잠시만요. 뒤에서 무슨 소리예요? 뭐예요? 뭐 삐삐삐삐 막 이런 소리 나던데? 삐삐삐삐 소리야? 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아니 그 문 열렸다가 닫히면 삐리릭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소리? 오! 아니에요. 아무것도 방금 뭔데요? 없어요. 아니 저 여기 옷방이에요. 옷방이고 다 닫아놔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니 방금 클락션 소리여서 아니 이거 안 들려요? 아, 클락션 소리. 네, 자동차 소리 같은 거. 아, 그게 들리는구나. 창문 다 닫아놨는데. 오, 바로 옆에서도 그냥 차 옆에서 들린 것처럼 들렸는데? 그 삐삐삐 소리는 모르겠고 네. 지금 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멀리서 빵 이랬거든요. 아, 그 자동차 극장 온 것 같네요. 자, 계속 가시죠. 죄송합니다. 차 뒤를 이렇게 봤는데 그 차 뒤편 유리 있잖아요. 차 뒷유리. 차 뒷유리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날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날리는 게 보여요. 머리카락이. 뭐지? 이거 내가 어두워서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또 앞을 쳐다보고 그냥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냥 예. 빨리 어딘가에 도착을 해서 그냥 빨리 뭐라도 이렇게 사람 많은 데라도 가면은 뭐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님 아직 덜 왔어요? 덜 왔어요? 내가 다 왔대요. 이제 저 앞이래요. 보니까 뭐 이제 뭐 불빛도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입장을 하잖아요. 입장을 하고 이제 거기에 주차를 하고 뭐 오징어도 팔고 땅콩도 팔고 화장실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소했어요. 저는 되게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 왔구나, 와가지고 이제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 안에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탔는데
그 매니저분이 나 오징어 사러 갔다 올게 이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예. 저를 혼자 남겨두고. 저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차 안에서 이 지금 내려도 되는 건가? 이거 화장실은 갔다 와도 되는데 이거 함부로 내려도 되는 건가? 이렇게 전 처음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걸 사러 가도 되는구나. 그러면은 한 사람은 여기를 지키고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차에서 못 내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네. 원래 내려도 되는 건데 저는 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또 뒤에서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뒤에 쳐다보면 진짜 뭐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뒤는 이제 못 쳐다보고 이게 라디오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틀으려고 그거는 카세트 테이프 넣는 거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 테이프 있어요 또. 그 테이프를 넣으려고 이렇게 막 뒤적뒤적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그 차 뒷좌석 보일 수 있는 그 중간에 거울 있잖아요. 예, 그 있죠. 이름이 뭐지? 룸미러. 룸미러. 예. 룸미러로 뒤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잔데 여잔 거는 알겠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피부 색깔이 약간 카키색 같은 느낌 아시죠? 피부색이 카키색, 카키색이라고요? 네, 카키색, 쑥색, 약간 좀 엄청 어두운 초록색 같은 그런 피부를 가진 여자인데 군데군데 까맣고 좀 약간 피부가 이렇게 좀 썩은 것 같은 그런 초록색 느낌 있잖아. 곰팡이나 뭐 이끼 핀 것 같은 그런 색깔의 느낌? 예. 네, 국방색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머리가 반이 날라갔어요. 이렇게 머리 이 두개골 쪽 있잖아요. 날라갔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함몰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냥 함몰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룸미러로 봤잖아요. 제가 그걸 뒤돌아서 본 게 아니잖아요. 모른 척 하려고 이제 돌았어요. 이렇게 제 오른쪽 창문 내리는 거 있잖아요. 돌돌돌 내리는 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창문 돌돌돌 내리려고 그걸 잡고 이렇게 돌 내리는데 이게 끼익 하면서 이렇게 좀 덜 내려가요. 이게 좀 빡빡해요. 또 하필, 이게 덜 열려요. 그래가지고 한 4cm 정도 이렇게 열렸는데 제가 거기에 손을 이렇게 잡고 나가고 싶어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창문 쪽으로 이렇게 숨 고르고 있었어요. 숨을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커. 예. 이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 숨을 쉬면은 이렇게 쉬잖아요. 보통 입으로 숨 쉬어도. 근데 이거는 입으로 뭔가 이렇게 되게 깊게 이렇게 마셨다가 깊게 내뱉는 그런 입김 느껴지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종류의 숨소리였어요. 그 입김이 느껴지는데 그 입김이 되게 차가운 거예요. 되게 차가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려고 진짜 이건 못 참겠다 싶어서 나가려고 이렇게 문을 딱 잡았는데 그때 매니저분이 돌아오신 거예요. 오징어를 들고. 예. 오징어를 들고 돌아오셔가지고 오래 기다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진짜 오래 기다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 본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서 꼼짝없이 그 시선이 느껴지고 그 숨소리가 들리는 채로 영화를 봤어요. 저는 그 영화가 뭔지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예. 그냥 영화만 보든가요? 그냥 그 매니저분은 영화만 봐요. 영화만 보고 대단하네. 웃기도 하고 예. 또이야 저거 재밌지 그러면서. 근데 그 매니저분이 보통 남자분들이
원하는 뭐 그런 좀 더 진도를 나가고 막 그런 스킨십 있잖아요. 그런 거 자체에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았고, 그냥 저를 되게 동생처럼 챙겨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분은 영화 보면서 막 얘기하고, 뭐, 아, 저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게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들리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 숨소리 계속 들으면서 영화 이제 다 보고, 그냥 그 숨소리는 계속 느껴져요. 그 영화는 이제 다 끝났고, 가자, 집에 데려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집까지 갔어요. 또 그 숨소리를 들은 채로. 근데 집에 도착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예. 느낌도 너무 이상하고, 아, 그게 왜 차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래 그런 거 보면 이제 저는 끼워 맞추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은, 마음이 놓이니까 그거에 대한 정체라도 생각을 하고 추측이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지방령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완벽한 지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 어디서 그냥 딸려와서 그냥 그런 거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차를 두 번 다시 안 타고 싶었는데, 그 다음 휴일 되니까 또 그 차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예. 저는 그 차를 안 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 차를 안 타고 싶은데, 계속 어디 놀러를 가재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일만 하고 어디 많이 못 놀러 다녔다. 저는 여기 이사 와서도 계속 일만 해서 학교 다니고 일하고 이래서 저는 놀러 가본 적이 많이 없어요. 이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까웠나 봐요. 그 차를 끌고 어디 자꾸 다니시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안 탄다, 안 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타고 싶어요. 오늘 그냥 그냥 어디 재밌는데 뭐 좀 색다른 데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화 보러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만화요? 만화. 만화방 제가 같은데? 애니, 예. 제가 그 만화 같은 거 되게 제가 궁 있잖아요. 옛날에 그 드라마 아, 궁. 궁. 예. 그 드라마 궁의 전집, 그러니까 만화책 전집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권씩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게 저의 소소한 휴식이었어요. 일할 때 들고 가서 브레이크 타임 때 그거 보고 이러는 거를 그 매니저분이 보셔서 만화방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애 만화방을 또 처음 가봤어요. 근데 만화방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뭐 지하에 근데 있을 수도 제가 있고. 예. 지하에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처럼 막 그런 깔끔한 느낌의 만화방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가면은 되게 우중충하고 자고 뭔가 있고 좀, 막. 예. 그런 조용한 분위기의 만화방이어서 그냥 제가 읽고 싶은 거 골라서 앉아서 이렇게 읽다가 제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조용한 분위기다 보니까 또 잠이 또 빨리 오더라고요. 잠이 들었는데 옆에 보니까 그 매니저분도 잠이 드신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됐지? 이러고 봤는데 이제 또 오후 저녁쯤인 거예요. 배고프기도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하려고 깨우려고 그 매니저분이 잠들었는 거를 보고 제 쪽으로 이제 다시 봤다가 짐을 가방 챙겨가지고 이제 그분을 깨우려고 딱 옆으로 돌았어요. 근데 그 매니저분이 누워 계셨는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핀 채로 소파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발바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그 매니저분 얼굴 옆에 이렇게 엄청 흙 묻은 원피스 같은 거를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흙 묻은 원피스요? 네, 흙 예. 묻은 원피스인데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흰색인데 약간 누리끼리하게 변한 색깔 있잖아요. 그런 색깔의 원피스를 입은 분이 서 있는 거예요. 뭐지? 이러고 팔 쪽이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 피부색 있잖아요. 예. 제가 봤던 그 피부 아, 색깔의 여자. 카키색. 응, 응. 예. 그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다봤어요. 이 시선을 이렇게 좀 더 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봤는데 그 여자분 얼굴을 봤어요, 제가.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서 있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매니저분을 보고 예. 있었어요. 근데 그 눈빛이 되게 서글픈 눈빛 있잖아요. 이 예. 느낌으로 느껴지는 게 되게 서글프고 슬픈 느낌이었어요. 저도 뭔가 그 눈물 나올 것 같으면은 그 뭔가 이렇게 사람이 슬프면은 이 뭔가 약간 좀 약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예. 울컥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면서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그 여자분이 저를 딱 쳐다봤어요. 이렇게 그 여자분이 제 쪽으로 시선을 딱 돌려가지고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이 소리의 정체가 뭔지 제가 알았던 게 뭐냐면은 예. 입을 이렇게 벌리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뭔가 성대 결절이나 뭐 이런 거 되면은 예. 소리가 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그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 소리가 너무 커요. 좀만 멀리서 해주세요. 네네네. 네, 그 귀신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눈에서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분노, 살기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자에서, 소파 등받이 있는 의자에서 옆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소리가 우당탕 나니까 이제 그 매니저분이 그 잠에서 깨신 거예요. 예.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이러길래 제가 잠꼬대를 심하게 했나 봐요. 이게 자다가 굴러 떨어졌네요. 하하하 이러면서 나갔어요. 황급하게 그 만화방을 나갔어요.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 저 오늘은 집에 그냥 빨리 갈래요 이러는데 차로 또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 이러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되게 찝찝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 이제 2번이나 본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을 한 거니까. 네, 2번이나 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매니저님 차 안에서, 그리고 만화방에서 매니저님 옆에서 본 거잖아요. 뭐지 이러면서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는 그냥 뭔가를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그 매니저분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 친구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매니저님한테 들어, 뭐 알려주시겠지, 얘기하고 싶으면 알려주시겠지 이러고 또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음에는 내가 물어봐야겠다. 기분 안 나쁜 쪽으로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이제 휴문 날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바다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저한테. 차 타고도? 차 타고 우리 바다 보러 갈래?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센 거를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정체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좀 저도 바람 쐬러 가고 싶고, 그냥 뭐 귀신 때문에 내가 이 썸의 이 여운을 포기해야 되냐?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네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데, 그날은 또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어. 그리고 되게 신이 났어요. 예. 되게 신이 난 채로 막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이제 알감자도 사 먹고 뭐 이제 간식거리 챙겨가지고 막 이제 기분 좋은 채 막 좋죠. 먹으면서 가다가 예. 네, 이제 갑자기 문득 내가 오늘 물어봐야 됐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매니저님 제가 편견은 없는데 이 차 되게 오래됐네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맑게 막 얘기를 했어요. 편견은 그러니까. 없는데. 예. 편견은 없는데 기분 나쁠까봐. 예. 편견은 없는데 이 차 되게 오래됐네요 그러면서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2번 죽였네. 그러니까 매니저분이 이거 얼마 안 해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제가 그냥 문득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제 입에서
아, 이런 차는 에어백도 없을 것 같다. 여기 에어백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의식적으로요? 네, 무의식적으로. 그냥 예, 저도 모르게 예, 튀어나온 말이에요. 그냥 예, 해맑게 얘기하다가 튀어나온 말이에요. 예, 근데 매니저님이, 거기 에어백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조수석에만 에어백이 없대요. 저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이 차를 타면은 아무리 그게 오래돼도 에어백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에어백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터졌구나, 한번. 에어백 왜, 예. 그러니까 에어백 왜 없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 뭐, 오늘, 토이야, 내가 오늘 할 얘기가 있는데, 이따가 얘기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좀 껄쩍지근한 마음으로 바다를 보러 갔어요. 그래, 바다에 앉아서 그분이 또 되게 분위기고 운치 있는 분이세요. 예, 그, 분위기, 예. 네, 그 분의 나이가 저하고 당시에 7살 차이가 났어요. 꽤 좀 차이가 그러니까 있었네요. 네, 지금의 제 나이죠. 예, 그 분의 나이가.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캔커피를 들고 이제 둘이 캔커피를 들고 돗자리를 깔고 모래사장에 앉아서 이제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다가 매니저님 아까 해주실 얘기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매니저분이 한참을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다가 저한테 또이야 너는 참 이렇게 열심히 사는 애인 것 같아. 제 칭찬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격도 밝고 뭐 난 네가 뭐 이런 환경에 있었다 얘기하기 전까지 네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기 전에 전조를 까는 거구나. 나는 고백을 하는가? 이 생각을 했어요. 고백하는 거. 예, 고백하는 정식으로 타임이니까. 만나자고. 예, 예. 예, 예, 그랬죠. 그렇죠. 되게 들뜨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계속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지 아닌지 느낌이 오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여자친구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어. 딱 듣자마자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딱 굳었어요. 몸이 그냥 딱 굳어가지고 대답도 네, 그랬구나 이런 맞장구도 안 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처럼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과거형으로 얘기하니까 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잘해주고 했던 것도 그냥 너를 보면 그 친구가 떠올라서 이렇게 잘해줬던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그 되게 상처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처하기 위해서 나를 만났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여자친구분하고는 왜 헤어지셨어요? 이렇게 제가 쐐기를 받기 위해서 물어본 거죠. 한참을 아무 말을 안 하다가 그 친구가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좋은 데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든 퍼즐이 제가 생각했던 그 퍼즐이 다 맞춰진 거예요. 예.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제 성격이면 당장 그 자리를 떠야 되는데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또 생전 처음 보는 바닷가 근처에 왔지? 차를 타고 왔지? 그리고 또 그 차를 타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우, 네. 그래서 그냥 진짜 완전 멘붕 온 채로 가만히 앉아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만히 있다가 사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또 아무 말을 안 해요. 한참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사고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어백이 없고 그 차 안에서 그 여자를 봤고 그 여자 귀신이 매니저님을 쳐다보는 눈빛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눈빛
이 모든 게 다 맞춰졌잖아요. 이 퍼즐은 다 그쵸. 완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남은 거는 우리 이제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 썸을 청산해요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제 끝내요. 그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매니저님이 저한테 우리 그냥 편하게 이렇게 계속 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예. 제가 편하게 그냥 지금처럼 그냥 놀러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뭐 서로 얘기도 좀 잘 맞으니까 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은 저를 통해서 안식처를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불안정한 상태니까 저한테 의지 아닌 의지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예전에 저의 친한 친구가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일이 있어서 어떤 마음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비슷한 친구를 찾고 싶어 하고 약간 좀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날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일을 나가면은 그 가게에서도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뜻 여자가? 언뜻, 예, 언뜻 예. 언뜻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보면은 저기 가게 모서리 쪽에 서 있다든지. 이게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그분이 저한테 말을 거는데 그 얼굴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 얼굴에 그 여자의 모습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뭐지? 일하면서 예. 진짜 접시 진짜 많이 깨먹었거든요, 거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얘기 뭐, 또이야, 이거 가져와. 이래서, 네, 이러고 딱 봤는데 겹쳐 보여가지고 접시 떨어뜨리고, 뭐 들고 가다, 이거 좀 받아줘. 이래서, 네, 이러고 받으면서 쳐다봤는데 그 얼굴이 겹쳐 보여서 떨어뜨리고, 이런 적이 진짜 많았어요. 와, 근데 예. 제가 거기서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 할 것 같아서, 아, 사장님, 저 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또 곧 있으면은 방학 시즌이고 이래가지고 바쁠 때라서, 네가 좀 일을 많이 했고 많이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이제 쉬다가 와라. 그러니까 아예 그만두지 말고 헬퍼 부르면 되니까 쉬다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또 일을 구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사장님이 또 되게 많이 챙겨주셨고 거기가 되게 사람들이 괜찮아서 일을 오래 하고 예, 싶었는데 예. 억지로 그만두는 격이 되니까 그 말을 해주시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다가 오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너무 많이 신경 쓰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럼 좀 쉬다가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 가게 휴무일이 되면 그분이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 주가 된 거였죠. 그래서 아무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까? 오늘 뭐 그 얘기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의 느낌으로 만나자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만나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갔는데 그분이 또 차를 끌고 저희 집 앞까지 데리러 오신 거예요. 예. 데리러 오셔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그 카페가 많은 그 거리가 있어요. 카페가 많은 동네 거리가 있어요. 카페 거리 거기 같은. 가서 예. 이제 카페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카페에 가서 이제 차 마시면서 제가 매니저님 제가 그날 생각을 이게 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될 것 같아서 매니저님 제가 그날 생각을 해봤는데 저를 좀 대처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서 저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저 좀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매니저님은 편하게 저를 보시고 싶어 하실지는 몰라도 저는 매니저님이 편하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적인 걸로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니까 그냥 우리 그냥 가게에서만 편하게 지내고 우리 밖에서 이렇게 따로 만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매니저님이 저한테 그때부터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면은 따라오시고 이렇게 괜히 뭐 말 붙이면서 오늘은 일 안 힘들었어? 이러면서 막 따라오시고. 근데 그분이 따라오면은 그것도 따라와요. 그것도 따라오고, 그것도 막 뒤에서 계속 하하하 이러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 이게 제가 버틸 수 있는 한계치가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매니저님, 이제 우리 그냥 따로 뭐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불편하다고. 나 일 구하려고 하면은 나는 되게 힘들고 매니저님은 여기가 매니저고 직장이니까 오래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일자리 하나 구하고 거기 또 새로 적응하고 이런 게 힘들다면서 이거를 그냥 좀 평범하게 우리의 관계를 좀 그냥 놔둘 순 없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면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나 앞으로 이런 거 안 할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좀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데이트를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좀 연인같이. 그래서 네,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데이트를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진짜 바본 거예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당시엔 예. 진짜 마음이 너무 여렸어요. 그러니까 또 생각해보면은 힘든 사람한테 너무 야박하게 구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진짜 바보였어요. 그때는 돌토커 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제가 진짜 바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어요 이러면서 그 자기가 아는 맛집이 있대요. 맛집이 있어서 그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데래요.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해봤자 하하하 뭐 숨소리밖에 안 나고 뭐 그냥 보이기만 하고 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기만 하는 거니까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네가 지키든지 말든지 넌 죽었는 사람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그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이 차가 이동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문득 잠이 들었는데 잠이 깰랑말랑 하는데 차가 이동하는 느낌이 안 드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완전 그 사람 없는 길 있잖아요. 예.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길. 그런 도로 갓길에 차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옆에서 무슨 말소리가 들려요. 매니저님이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전화통화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통화한다고 잠깐 차를 세워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화통화한다고 잠깐 차를 세워놨구나.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딱 봤는데 그분이 핸들을 잡고 정자세예요. 그냥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멍하게 앞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혼자서? 네, 혼자서. 예. 혼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운전석 안전벨트 있는 쪽 있잖아요. 네네네. 운전석 안전벨트 있는 쪽에 머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여자 귀신 머리가 이렇게 나와서 귀에 대고 그 매니저님 귀에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매니저님이 대답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매니저님이 대답을 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매니저는 알고 있었네, 그 존재를. 모르죠.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제가 몰라요. 알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자마자 차 문 열고 무조건 뛰었어요. 그냥 무조건 뛰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내린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나올 때까지도 모르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뛰었어요. 막 뛰니까 이제 차가 저기서 한 대가 오는 거예요. 한 대가 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손을 막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막 이렇게 네, 차를 태워달라고. 세우려고. 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차를 딱 세웠는데 어떤 아저씨 분이랑 아줌마 분이세요. 그 두 분이 왜 아가씨가 이렇게 다 큰 여자가 이런 데 서 있으니까 막 미친 듯이 막 울면서 막 손을 막 흔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또 그 차가 앞에 쓰자마자 제가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주저앉아서 막 우니까 그분 두 분이서 막 뛰어나오셔가지고 혹시 나쁜 일 당했나 싶어서 막 뛰어나오셔가지고 아가씨 괜찮아 이러면서 뭐 왜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두 분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 아니에요 저 그냥 저기 어디까지만 태워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 진정하라면서 차에 일단 타라면서 차에 타가지고 제가 막 그냥 계속 울었어요. 너무 놀란 데다가 이제 사람을 만났다는 그 생각에 안도감이 들어서 계속 울었어요. 막 꺼이꺼이 울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지고 아 죄송하다면서 이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뭐 생각하시는 그런 나쁜 일 당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좀 놀랄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제가 말씀드린 데까지는 진짜 죄송한데 태워주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게 좀 벗어나가지고 거기까지만 태워주시면 안 돼요? 이랬는데, 아가씨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동네를 얘기를 하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잠든 사이에 국도를 타고 다른 지역까지 넘어온 거예요. 아, 그 지역이 아니구나. 네,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지역의 동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동네에, 같은 지역의 외진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찰서까지 태워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택시비를 빌려가지고 경찰분들이 택시비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택시비를 계좌로 보내드리고 이런 소동이 있었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제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분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갈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차 타고 나서부터 거기 경찰서 도착해서 집에 갈 때까지 전화가 계속 와요. 그분이.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음성 메시지도 막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사정이 있어가지고 일을 못 나갈 것 같아요. 일을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저 그만둘게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리고 그 분 번호도 완전히 다 차단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내가 자는 동안에 다른 지역에 왔고 깨보니까 그분은 완전 뭐 의식도 없이 귀신이랑 얘기하고 있고 이거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아, 예. 완전 이제 엮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 있다가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어요. 뭐 전 여자친구가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그 언니 참 안 됐지 진짜 이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모르겠고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 이제 그 사람이랑도 뭐 어떻게 연락 안 하고 이러니까 혹시 너한테 연락 오면은 뭐 나하고도 연락 안 된다 그러고 그냥 나를 그냥 아예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연락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완전 끊어달라고 혹시 너한테 연락 오면은 나하고도 연락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끊어달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통화가 끝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시 전화 와서 저한테 근데 그 매니저님 혹시 뭐 몸은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걸 물어보는 타이밍이 되게 뜬금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매니저님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몸 괜찮아? 이게 아니고 나중에 와서 이제 몸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괜찮아 잘 걸어 다니고 잘 생활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너 이제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이 사고 났으니까 그때 많이 다쳤으니까 매니저분 괜찮은가 해서 물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친구 말로 들어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분이랑 그 여자분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같이 사고가 났는데 그 여자분은 죽고 남자분만 사신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남자분, 그러니까 매니저분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어요.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그 여자분은 카세트 테이프, 그 테이프를 넣고 이거를 하려고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그 여자분은 안전벨트를 안 맨 상태로 완전히 그 차 유리에 갖다 이렇게 튕겨 나간 거죠. 아, 예. 나가면서 예. 그 여자분은 직사했고 남자분은 매니저분은 크게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때가 이제 제가 들어갔을 타이밍이었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남자분, 그 매니저분이랑 그 여자분이랑 엄청 이게 결혼까지 약속할 정도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엄청 애틋하게 사랑을 했대요. 예. 엄청 애틋하게 사귀고 애틋하게 사랑을 해서 둘이 결혼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오갔는데 뜬금없이 제가 이렇게 관심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뭐 이렇게 다 조심하라고 했던 거고 제 친구도 자기가 할 얘기가 아니니까 이 얘기가 그 매니저분한테 직접 들으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저만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저만 아무것도 몰랐던 거고 그리고 그 매니저분도 그냥 죽었다고만 얘기했지 같이 차를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고 얘기를 하질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애 첫 썸이었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던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 일을 당했는 사람의 죽은 여자친구가 내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근데 제 친구가 한 번 더 해줬던 얘기가 되게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은 제가 그냥 문득 그러니까 제가 되게 문득 촉이 닮았다고 했잖아요. 문득 촉이 닮아져서 혹시 사고 난 곳이 어디 지역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어디 지역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와,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거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사고 났던 장소로 차를 몰고 갔던 것 같아요, 그분이. 홀려서 아니면 그냥 보고 싶어서 그때 그걸 느끼기 위해서인가? 제 느낌에는 홀렸던 것 같아요. 아, 홀려서 그 그- 여자한테. 근데 진짜 너무 소름 돋았던 게 거기 차에 에어백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차를 갓길에 대놨는데 등도 안 켜고 시동을 꺼놓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아, 불도 꺼놓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놀래서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와, 제가 예. 만약에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저는 잔다고 안전벨트도 안 찼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은 만약에 뒤에서 차가 와서 갖다 박았으면은 제가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 에어백도 없다 그랬고 안전벨트도 안 탄 상태였고 제가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모든 그 상황이 멘붕이 와서 완전히 연락을 다 끊고 그 사장님이랑 일하던 직원분들하고도 연락을 다 끊고 그냥 다른 일을 구해서 잘 생활을 했어요. 잘 생활하고 예. 제가 전편에 얘기했었던 그 친구들이랑 여름에 놀러 갔었던 그때가 이거를 잠깐 일 구하기 전에 쉬고 방학 타이밍이었던 그때거든요. 그러고 뭐 놀러도 잘 갔다 오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한테. 네. 오랜만이네 그러면서 뭐 잘 지냈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너 혹시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직원분들이랑 연락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 안 하는데 나 그냥 뭐 아예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뭐 모른 척 하고 싶어서 연락 안 해. 그 이후로는 아예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가 그 매니저분이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매니저분이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 그 지역에서 차 사고가 나서 사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예. 뭐 장례를 치르고 했는지도 좀 됐는데 너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려다가 그냥 얘기했어. 그래도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데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그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어쩌면 그날도 사고가 날 수도 있었겠구나. 아, 그렇겠네요. 말이 그렇게 되긴 하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너무 이게 퍼즐처럼 막 맞춰지면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집에 대한 일도 있었고, 사람에 대한 일도 있었고, 심지어 썸남에 대한 일도 있었고, 그게 근 1, 2년 사이에 다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와, 무슨 안 좋은 일들만 그러니까- 다 모였네. 근데 그 이후에도 진짜 많아요. 정말 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되게 이렇게 밝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되게 밝은 척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시참할 때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되게 밝은 척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 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랑 좀 쉽게 못 가까워지고 그때 이후로 조금만 이상하다 싶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제가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의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 사람하고 아예 안 친해지려고 하고 아,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 당시부터 이거를 좀 떨쳐내기까지 근 몇 년 동안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트라우마가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 첫 썸남에 대한 그런 사건 때문에 사람에 대한 예. 불신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앞에선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러고 있어도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트라우마가 되게 오래 갔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솔직히 좀 불쌍하다, 안 됐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났어요. 혹시 그 돌아가신 네. 매니저분, 그분이 찾아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다행히도? 네,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건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네. 제가 이후에 얘기를 해드릴 분이 있는데 어떤 무속인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무당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저랑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분이라서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였을까요, 저거는 뭐였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그분한테 이 남자분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그 무당분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러니까 잊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사고 났을 때부터 그 죽기 직전까지 잊은 게 아니고 자기 생활을 한 게 아니고 그 여자 귀신이 그 남자분을 언제 데려갈지 날을 잡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데려갈지. 날 잡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날 잡고 쟤 언제 데려가지? 이거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무당분 말로. 예. 그러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아 그게 그랬구나. 어차피 그분은 돌아가실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뭐 돌아가셨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분만 아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마지막에 봤던 그 모습 있잖아요. 네. 핸들을 잡고 대화를 주고받던 그 모습은 그냥 완전히 감겨있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저 매니저분이랑 그 여자 귀신이랑 아직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구나. 그 인연의 끈이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매니저분이 이 여자분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니까 그 여자 귀신이 이렇게 더 이렇게 힘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목이. 그래서 이게 제목이 애매한 게
인연의 끈인지 네. 아니면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건지 그거는 판단이 안 서가지고 네. 제목을 정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이런 일들이 분명히 뭐 민뚜이님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겪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겪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썸남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마음까지 줘버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썸남이었는데 이 충격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와, 근데 민뚜이님도 대단하신 게 되게 그래도 마음이 있으시긴 했나 봐요. 그 정도 얘기를 했고 그래도 만났다면. 당연하죠. 제가 네. 이게 혼자 올라왔고 혼자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을 했어야 했고 되게 심신이 지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나는 꼭 가게를 차려야겠다라는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돈을 열심히 모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뒤도 안 보고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누가 나한테 잘해주거나 이렇게 좀 마음이 느껴지면은 그거를 무시하거나 저버리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 예.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바보 소리 많이 들었지. 근데 그건 또 뭐 누가 시킨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좋아야지만 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왜냐면 제가 네. 그 짭중기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짭중기는 안 된다. 그랬었으니까. 예. 이 이후에도 일이 진짜 많았는데 예. 제 이 모든 풀스토리, 현재까지의 풀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아, 예. 그 친구는 심지어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어떻게 살았냐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진짜. 지금 이렇게 밝게 네네네. 옛날 얘기니까 그냥 이게 시참하면은 귀족분들이 좀 무서워하실까 봐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그쵸. 예. 저는 오히려 다운될수록 업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거 되게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저. 많이 힘드실 거 압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근데 또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속 후련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후련하면서 이제 옛날 네. 기억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다 그쵸. 보면은 예. 그땐 그랬지, 뭐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그냥 조금씩 하나씩 양파 껍질을 까서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젠가는 또 이야기 계속 하시다 보면 그 껍질이 다 까져서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지금 이제 예비 남편분과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 제 그럼요. 인생에서. 네.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또 그 사람과의 또 시작을 앞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네.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행복한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토이님.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아우. 귀족분들. 1시간이 넘는 시간을 20분 같이 느껴지게 하시는 분이니까 항상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